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또 탄핵을 재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굉장히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거든요. 네, 아까 속보 나왔지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이 날라온 것을 향해서 원점 타격해라. 이랬으면 이렇게 되면 거의 국지전 상황 내지 전쟁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잘해야 국지전이죠.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전면전이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무인기 우리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쪽에서 추정되는 날랐잖아요. 그래서 민간이냐 아니면 드론 사령부냐 있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실 그 무인기 날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쪽에서 국지전을 뭔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날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참 국민들이나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모든 분들이 불안해 지금 할 거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는 한은 다 불안해서 이게 발 뻗고 잠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뭐 또 지금 바로 발의를 해야죠, 뭐. 임시회의 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올 겨울 또 이 촛불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정한 내각 그 간부들에 대한 탄핵 수출권 또 때로는 또 특검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지독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참 투표 198대 102표. 이제는 또 뭐 탄핵 수출하는 3분의 2가 제적위원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총 300명의 투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탄핵하는 말이에요. 탄핵하는 3분의 2가 출석을 해서 그 중에 출석을 해야죠. 제적위원 하여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명 의결 지금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 애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3분의 2가 미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나요? 출석 인원 조건도 있군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금 부결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의원은 한 명 한 명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끝났나요? 안철수 의원한테 금방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좀 표하는 것 같네요. 안철수 의원 한 명 혼자 남아 있네요. 이번만큼은 이제 자신의 발언을 지킨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그래서 또 국민한테 또 새로운 시선으로 또 다가온 모습도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충격이 좀 가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모든 국민들이 또 이거 지켜본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폭정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왜 윤석열은 내란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도 같아요. 오늘 정보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정원에다가 막 체포 협조하라고 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정리해. 그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검찰에서 꾸린 그 계엄에 대한 수사본부, 경찰도 꾸린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에서 꾸린 수사본부가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쳐서 수사를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대통령 권력이 어찌됐든 간에 권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직무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남아 있다 그러면 아무리 검찰과 이런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어도 수사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압수수색이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죠. 아니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장관급 공직자를 임명을 했잖아요. 이 와중에 그 진실화해위원장인가요? 그 장관급 자리인데 박선영 그 전 의원이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을
그 장관급 자리에 임명을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분이 그 지금 헌법재판관 네. 정영식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금 네. 염두에 두고 네. 있는 네. 그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만에 하나 이제 만약에 탄핵안이 문제로 갈 경우에 그렇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미 지금 헌법재판이 정원이 9명인데 지금 3명이 결석이어가지고 6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진보 성향이 2명이고 중도 보수 성향이 4명이에요. 네. 이미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지금 정부하고 지금 여당에서 헌재 소장으로 지금 낙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처형을 장관급 공직자로 임명을 했다. 네. 그거는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까 그 인터뷰 도중에 뇌물이다. 네. 이거는 그 윤석열이 헌재를 위한 뇌물을 공세를 펼친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자기 대통령에서 권한을 놓지 않고 계속 행사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뻔히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갖다가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혔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이제 탄핵 방탄 뇌물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은 탄핵 국회에서 의결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강력한 보험을 네. 들어놓은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문제는 윤석열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한은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것도 또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하려 그러면 또 특검법 거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설 특검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특검은 발의돼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도 계속해서 탄핵 소추안도 발의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발의가 돼야 되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게임 같기도 한데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의 시간을 윤석열한테 줘서 또 한 번의 떡수를 유발해서 그때쯤 탄핵 소추안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본인이 약속했던 한동훈과의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카드잖아요. 네. 그 카드에 손을 댔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카드에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쟁밖에 안 남았어요. 뭐 그것도 있고 지금 선관위 이제 그 선관위에서 뭘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예. 지금 구급파들은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 선관위에서 자료 가져온 그래서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 지난 총선을 무효화시키고. 예, 그 실제 지금 구구 방송들은 뭐 그거를 막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비상 계엄할 때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선관위만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그런 꿍꿍이를 갖고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탄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맞는 얘기다. 네. 네.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임시회의 열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좀 우울한데요. 네. 우울한데 네. 이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네. 대혼란의 시기로 그렇죠. 접어들었죠. 지금 뭐 예산안, 뭐 세법 개정안, 다음에 우리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기가 어려운
네. 그런 국면이 됐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 그렇죠.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는 하여튼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 결국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지금의 혼란을 정리를 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를 했다. 네.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결국은 그런 극우 정당의 길, 태극기 완전히 쓰레기 정당으로 지금 전락하는 길을 택했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과 나는 한 몸이다라는 거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재신임에 성공했다. 권력서열 1위 네. 김건희 권력의 재신임 투표에 성공을 했다. 방어를 했다. 방어한 거 재신임 뭐라기보다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연명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친한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윤석열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자체는 연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조경태 의원의 제가 그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역시 네. 조경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질서 있는 퇴진에 네.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를 하여튼 뭐 책임 총리제. 네. 그래서 나는 내치에서 손 떼고 이성 후퇴할게. 그냥 외교 안보만 할게. 외교 안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임기 단축도 오케이야 나는. 그러면은 임기 단축 개헌해. 당이 요구하면 그거 따를게. 근데 그게 뭡니까? 내후년 지방선거에 대선 일정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년 6개월,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저 벌어질지 위험한 사람한테 네. 대통령직을 계속 네. 맡기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친이 구테타가 벌어졌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우리 민주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목표였는데 저는 그 친이 구테타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선언하는 건 3년은 너무 짧다. 나에게 3년은 너무 짧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더 긴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 첫발을 내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이 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건 진짜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단결을 해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자꾸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습니다. 이 오늘 자리 비우는 의원들 한 명 한 명 국민 소환돼 있으면 국민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한숨 남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기운 빠지는. 네, 그런 기분 진짜 막 허탈해졌어요. 네. 네, 우울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랬는데 오늘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구름인파가 모였는데 그분 오늘 저녁에 어떻게 보면 탄핵 의결됨으로 해서 불확실성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환호성이 나올 뻔했는데 다들 저희 같은 기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다 가슴이 미어 터지겠죠.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이제 뭐 방송은 마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근데 오늘 뭐 하여튼 할 얘기들이 너무 좀 표결에 지금 집중해갖고 했는데 이 윤석열의 행적들을 또 많이 좀 짚어봐야 돼요. 이게 어제부터 지금 나온 게 이제 그 내란 상황에서 정치인들 체포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 보니까 국정원에 직접 전화를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제1차장한테. 예, 전화해서 싹 쓸어버려라. 이 기회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정리해라. 네, 싹 정리해라. 예,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 이 얘기를 받아서 자기가 정보기관에서 정치인 체포하라는 얘기를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체포하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근데 그 면면들이 참 재밌어요. 13명 면면들이. 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금 뉴스공장하는 김여준 씨, 거기다 대법원 인사들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해서 13명이에요. 네. 13명이고 근데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독려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명단은 방첩사 사령관이 불러줬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날 비상계엄 상황에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707 부대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 네. 이 얘기를 직접 전화해서 윤석열이 했다는 거잖아요. 시시각각 체크를 한 거죠. 체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국회에 총기를 든 특전사들이 난입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 결국은 내란 수계의 범죄다. 네. 이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다시 또 얘기지만은 국지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앞으로 밝혀 나가면서 결국은 더 뜻을 모아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김예지가 복귀를 했다고요? 네, 김예지 의원이 복귀했다고 지금 하는데 음. 지금 상황은 박찬대 의원이 계속 호명하고 있는 투표 중이에요. 네. 수기식 아니 그러면 무기명으로 아까 그 투표를 안철수, 김예지 의원 조건이 안 된다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그거는 지금 투표는 했나요? 그러면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안 돼도 네. 투표는 가능한 모양이죠. 네, 그런 거 같네. 탄핵 요건 네. 한번 봐야 되겠네. 네, 추경호는 뭐 자기 당 안에서 원내대표를 사퇴한다는 걸? 원내대표를 사퇴한다는 거지. 뭐 네, 국회의원을 원내대표 사퇴한다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추경호 의원은 지금 명태균 씨가 20억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금 네. 폭로를 했는데 본인은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명태균 이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 거고 그러면 뭐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모르지만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녹취가 아니,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명태균 씨의 주장이 허위다. 네.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명태균이라고 하는 범법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추경호 의원이 또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더욱더 그렇죠.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을 더 엄호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탄핵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네. 과반 예, 출석.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입니다. 과반 출석이니까 네, 출석은 150. 요건은 이제 표결 요건은 갖췄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3분의 2 찬성하면 200명이죠. 지금 제적의원에. 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기적적으로 김혜지 의원처럼 6명의 의원이 더 뒤늦게 합류해서 투표에 참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은 뭐 뿌리도 그렇지만은 전두환의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뭐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죠. 네. 민정당. 네. 결국 민정당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을 위한 보수 정당의 길을 우리는 포기를 하고 앞으로 전두환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던 민정당의 길을 가겠다. 네. 국민을 배반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합법적이다라고까지 발언했던 그 정치인들이니까. 예. 예. 지금 이건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표결이 이제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네네. 네.
또 아슬아슬하게도 뭐 네. 김혜지 의원에 이어서 네 명이 의원들 4명이 지금 복귀 아, 중이라고 그러면은 하는데 6명? 네, 이제 네. 2명만 더 그러면 198명, 네. 198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그 김건희 특검법 또 찬석 198. 표가 198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조경태가 돌아섰고 그렇잖아요. 조경태 의원 네. 돌아섰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친한계 이게 결국은 화살이 쏠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참. 아니 오늘 윤석열 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났잖아요. 네. 물밑거리가 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죠. 이제 거래는 했지만 그 네. 약속이 지켜지냐가 또 이제 관전 포인트죠. 아니 한동훈 같은 경우에 사실 김건희 여사하고 뭐 며칠 사이에 수백 통의 카톡을 네.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세트 조합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여튼 일각에서는 그 검사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집사 역할을 했다. 네. 온갖 굳은 일을 다 처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동훈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 네네. 뭐 고발 사주 사건도 네. 사실 한동훈도 지금 엮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래?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의회내에 지금 인효한 의원이 타 의원을 다른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올라오는데 네 명 그래요? 그래서 복귀 중이다. 인효한 의원이 의회내에 이게 예. 인효한 의원은 친윤 그렇죠. 대표적인 친윤.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예, 대표적인 지금 친윤 용산 의원인데 들어가서 또 뭐 인효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뭐 싸웠다라는 얘기도 뒷담화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자, 참 국회의원들 국민을 지금 배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은 뭐 뒤에 인터뷰 중에 뭐 야당 지명 책임 총리자체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이제 와서 누구 말이? 조경태. 조경태. 조경태가 역시 네. 하여튼 제가 그 기사에 그 짤막하게 인용돼 있는 조경태 네. 의원의 멘트를 보면서 제가 하여튼 느꼈던 부분이 결국은 그리 가는 것 같네요. 제발 하여튼 인효한 의원이 두세 명 더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해가지고 김혜지 의원도 투표를 하고 퇴장을 했나 보네요. 네. 투표하고. 네. 지금 투표 진행 중인가요? 개표 중인가요? 투표 진행 중이죠? 네. 지금 그러면 4명이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4명이 복귀하니까 6명이 198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다 찬성한다는 가정하면 네, 2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네. 네. 우리 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느리게 해서 네. 좀 지금 혹시나 갈등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2명만 더 본회의장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대 아까 원내대표 일일이 호명했는데 한 번 더 호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누구야 들어와라 계속 예. 그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투표를 좀 천천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재의결 할 때 네. 그때 이탈표가 4표였잖아요. 예. 네. 이번에 네 지금 표. 2+2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4명 복귀하는 게 지금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본회의장으로? 지금 복귀 중이라고 근데 나왔는데 그것도 어쨌든 지켜봐야죠.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정말 4명의 의원이 더 투표에 가세하면은 네. 그렇죠. 6표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투표가 또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네. 야,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국민을 뒤통수를 때려버리네요. 야, 그만큼 구린 인생을 살고 있어서 저쪽 편을 들지 않으면 자기는 이게 대한민국이 맑아지면 자기는 나중에 잡혀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하여튼 뭐 친구들이 지금 단톡방에 띄우는 글들 보면은 화나고 슬프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진짜 피눈물 난다. 그렇죠. 국짐은 국짐이네요. 이런 야. 우울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잘못한 게 이뇨한 의원이 의원을 설득해서 같이 복귀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올라오는 거 이뇨한이 복귀하려는 의원들을 문 앞에서 막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속보 뜬 거 중에 하나가 바로 속보 뜬 게 사의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 수리 보류, 사퇴 수습이 우선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우울한 소식만 계속 지금 속보로 올라오고 있네요. 제 이제 패치 근데 중에 투표인은 200명이 안 되면 투표가 불성립된다고 하네요. 투표는 하는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명이 안 되면 제적은 그렇죠, 3분의 2가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199명이 투표를 해도 그거 뭐 투표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불성립되는 거죠. 뭐. 네네. 왜냐면 제적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3분의 2에 투표한 사람이 3분의 2에 뭐 미달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투표를 국민들이 정말 다 또 같이 할수 있도록. 정말 또 이 촛불을 들고 또 광화문에서 이 겨울에 또 우리가 또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소추안 그 회의가 종결된 건 아니에요. 투표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투표를 종료해야 투표가 마감이 되고 이제 부결까지 결론이 이르는데 지금은 국회의장이 투표 중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러 지금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혜지 의원처럼 투표 시간 안에 돌아와서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시할 사람들을 모집 중이죠. 모집 중인 상태고 정확한 이야기일진 모르지만 정기국회 그 일정이 마감되는 10일까지도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또 미지수고, 우리 제발 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그런 지금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 글쎄요, 뭐 국회법 규정을 좀 살펴봐야지 네. 향후 일정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 자정까지는 그래도 무사할 것 같고 투표 시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사퇴 의사를 얘기했다는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추론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는 사전 예약돼 있었던 어떤 거래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그 말씀에 하여튼 동의를 하고요. 네. 어쨌든 한동훈과 윤석열이 1시간 네. 밀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밀담을 나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치밀한 각본에 의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네네. 한동훈이가 즉각 한덕수 총리를 만나가지고 네. 추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네. 복귀를 해가지고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자라고 네. 당론을 확정을 했고 네.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이런 부분도 그 시나리오에 조율된 있었다. 거다. 네. 그러니까 조율된 내용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다. 네. 아마 뭐 이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은 틀림없이 뭐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임기단축 개헌, 뭐 책임 총리제 이런 부분들로 마치 윤석열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결국은 정권 연장 기도를 꾀할 거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기회를 또 줄 것이다. 결국은 시간 끌기죠. 뭐. 네. 예. 시간 끌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진 못하더라도 그렇죠. 혹시나 만약에 그렇죠. 또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예. 시간을 연장시켜준 예. 결과고요. 드디어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한 명이 복귀를 예, 했다고 예,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다섯 표가 남았네요. 네, 5표가 남았어요. 예. 아, 5표가 남았고. 김상욱 의원이 복귀한 걸로. 나 진종호 의원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국가대표로서 아, 이렇게 좀 사랑을 받았는데. 진종호 의원은 그렇죠. 국가대표로서 국민들 사랑을 받았던 체육인인데 네,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직을 뭐 어쨌든 국힘에 영입이 돼가지고 네. 아주 적극적인 친윤, 거의 윤핵관 수준의 친윤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진종호 의원이 탄핵 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 네. 이렇게 보이네요. 아니 근데 그 뭐 체육 선수들은 사실 그 룰이라는 게 정확히 있어서 조금이라도 룰에 어긋나면은 뭐 피스를 불거나 파울 선언 같은 걸 당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룰을 지켰던 분들마저도 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이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 있는지 참.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자기 국힘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단견인 거고, 결국은 국민 일반의 상식을 쫓고 명분을 쫓는 게 그게 나중에 자기가 정치인으로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그 자기 개인적인 피해 여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네.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쫓아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국힘 김상욱 의원이 방금 투표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투표를 아까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해서 3명, 네. 네, 3명이 지금 투표를 한 거죠. 네. 조금 더 지금 밖에서는 박성중 의원 등등 윤종군 의원 그리고 김용민 의원 등이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양심의 소리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네. 화면 보면. 네, 여기에 응해서 좀 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힘 의원들 좀 투표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기에는 지금 3명 가고 더 5명이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5명을 넘어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씁쓸합니다. 네, 씁쓸하고 허탈하고 그러네요. 자, 뭐 기적적으로 정말 5분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전국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만. 한 가지 더 이제 저희들은 더 각오들을 사실 이제 좀 씁쓸하 허탈하고 하지만 각오들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 권력을 안 낳기 때문에 뭔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한동훈 친한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결국은 국민들이 막을 수밖에 없다. 아, 예, 참. 네. 결국은 국민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여의도에 거의 이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거의 한 100만까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2016년 촛불 이후에 이렇게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 같은데 정말 이 목소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또 이 목소리를 듣고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회에서 퇴장했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국민들 대다수의 의사를 배반하는 그런 길을 택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결국 저희 국민들이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런 네.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용산과 한남동 관저를 포위를 하고 계속 촛불을 들지 않으면은 이 지금의 사태를 종식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다시 복귀한다라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아, 그래요. 예. 조경태 의원이 그래요. 그 조경태 의원의 표는 한 표가 아닌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친한계 중에서 제일 먼저 예.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거든요. 밝혔다가 또 이제 의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입장이 애매모호해졌어요. 네.
탄핵 찬성, 명확한 탄핵 찬성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뭐 질서 있는 퇴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결국 이 오늘 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조경태 의원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서 친한계 핵심 의원들 일부가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확률이 있어요. 확률. 만약에 조경태 의원이 원래 자기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탄핵 찬성 입장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복귀하는 거라고 네네. 한다면은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해. 막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인데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지금 자기의 단독 판단으로 또 복귀했는지 아니면 한동훈하고 연락을 취한다면 대표님 친한계잖아요. 네. 그렇죠. 연락을 취한 다음에 복귀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연락을 취한 다음에 복귀했다면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다시 좀 몇 명은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거 무슨 뭐 4표 남았어요, 4표. 예. 아니 네. 무슨 뭐 이런 현실이 네, 이렇게라도 해서 한 명 한 명이라도 해서 통과만 된다면야 오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니까. 네.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던 대통령한테 가세를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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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투표가 안 끝났는데 한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경태 의원까지 복귀를 하면은 4명이 복귀를 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네.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당론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지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아, 지금 뭐 순간순간 계속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이 친한계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탄핵안이 부결되면. 저희가 근데 방송에서도 사실은 예.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됐어도 이 탄핵안만 통과가 되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특검법 또 만들어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아, 탄핵안이 통과되면 네, 내란죄 친구. 적용해서 네, 네, 수사해 맞습니다. 나가면은 네. 뭐 김건희에 대한 그 죄명은 더 뭐 아니, 섬세하게 밝혀지는 거니까. 아까 우리 고 대표께서 얘기할 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거라고 봤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도에서 법적 책임 달겨받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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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탄핵안부터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 탄핵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아. 뭐 1초 1분이 지금 더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네. 또 조경태가 들어왔다는 게 또 오보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그래요? 지금. 네. 그러면 한동훈도 지금 기자회견 한다는 게 지금 아직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예. 네. 속보로는 떠 있는데 기자회견 하겠다는 속보로는 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온다는 건 오보였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아직까지는 조경태는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김상호까지 들어오고 3명 들어오고 지금 조경태가 들어오면 4명인데 조경태 의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기자회견, 뭐 이게 맞다면은,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열린다고 한다면은 네.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어쨌든 당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국민들 뜻에 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여튼 일부라도 좀 양심껏 소신 투표를 해주기 바란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혹시나 부결 이후에 어떤
정부 여당의 향후 스케줄에 대해서 또 이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안 나오니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내일 모레 네, 조만간 일정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 네네. 정치 일정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밀당 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늘 당론이 정해졌고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부결이 된다면은 네. 결국 조만간 향후 자기네 플랜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굳이 내일 이야기하나 오늘 이야기하나 네. 뭐 아니 근데 아직 투표가 응.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응. 한다고 하니까 이 그렇죠. 투표와 예.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예, 기대를 그렇죠.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또 이제 기자회견 준비했다가 응.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응. 부결된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건지도 몰라요. 예. 네. 근데 이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뭔가 당론과 좀 배치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는 좀 해보는데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그렇죠. 부결 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편으로는 또 아주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한동훈 대표 같은 캐릭터는 빨리 네. 저 투표를 종결 지어라.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 이거 억지 아니냐? 라는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정해지잖아요. 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못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지난번 최고위원 때인가도 얘기를 했는데 당론은 정해질 때 자기하고 관계없이 항상 정해졌다. 네. 이제 추경호한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오늘 반대 당론 자체도 한동훈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라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자회견 자체가 속보로 나왔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당대표 사이 추경호가 원내대표를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직무 정지를 주장하던 한동훈 대표도 지금 부결에 대한 거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의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그럴 하고. 가능성은 네, 저도 그럴 희박하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박하다. 네. 어쨌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당대표에 네. 원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분간 자숙하는 게 맞다라는 다수의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요. 네. 희박하다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혔던지 어쨌든지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최대한 벌면서 차기를 꿈꾸는 네. 그런 길을 모색을 할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네. 여당 대표로서 대선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런 정정당당한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앞에 말했던 그런 길을 택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당대표에서 물러날 지금 네. 자기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치 인생을 이제 적겠다라는 그것과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 한동훈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요. 네,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본인은 그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가 없는 거고 아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뒷거래 중에 하나가 친한계로 원내대표 시키는 거를 뒷거래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플랜에 따라서 추경호 지금 나가고 한동훈한테 뭔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예.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를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쨌든 탄핵시키지 말고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든 다
받아들일 테니까 탄핵은 안 된다. 그렇죠. 자진 사퇴나 하야나 탄핵은 아니고 된다. 네. 아니고 그 대신에 네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네. 네가 당을 장악해가지고 민주당에 맞서서 정권 재창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근데 사실 한동훈이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금 상황을 지금까지 굴러온 상황을 보면 이런 결정적인 국면에서 한동훈이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배신을 때리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는 세트 조합이거든요. 네.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서로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도 거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뒷거래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친한게 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윤석열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결국은 여전히 지금 윤석열은 살아있고 한동훈도 그 범위, 윤석열의 어떤 패거리일 뿐이지 이게 무슨 한동훈이 국민들의 편에 선다 이런 기대는 오늘로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결된다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는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 열어서 투표를 방해하고 있고 본회의장에 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네. 의원들을 막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본회의 도중에 그 국민의힘이 의총을 연 거는 전례가 없다라고 네.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네요. 네. 예.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당 의총을 열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안에 투표 의사가 있었던 의원들까지 가둬놓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죠. 지금 방해 행위하는 거죠. 네네. 네. 이거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내란 내란에다 이게 같이 추경호는 지금 고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날 못 가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이게 어떤 자유의사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어떤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론은 어떤 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당론은 법적인 게 아니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에 참여해서 본인이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행사 국회의원이 투표할 행사 권한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게 뭔가 업무 방해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박성중 의원이 지금 설득하는 거죠, 지금. 네네.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앞에 지금 박성중 의원 앞에들은 국민의힘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 방송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방송을 하고 있죠.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거죠.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갖고 예, 의총장에서 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표결 약속한 여당 의원들이 이제 못 오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국회법 148조의 3.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에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자유의사에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방해했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당론은 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애시당초 법을 지키는 그런 집단이라면 뭐 이런 일도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또 이제 소식이 네.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올 때까지 또 저희는 잠시 방송을 또 마무리를 짓고 네, 또 새로운 네. 소식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네. 급변하는 정세를 보고 당의 박성준 의원이 걸로 예, 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